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95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6월 1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5월 10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갑오월 무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무술이 되겠습니다. 2021년 6월 19일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무토가 되겠고요. 무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5월의 무토가 되겠습니다. 5월에 무토 일간이 태어났을 때 사주를 어떻게 배합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간 무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일간은 무토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 또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도 토라고 하는 흙이 되겠죠. 흙.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도 같은 토에 해당이 되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양토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일 공부하게 된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토라 하더라도 얘는 음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음토 이렇게 구분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개념이지만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무토, 그 다음에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기토는 그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용도도 다르고요. 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용신을 치용하는 법 또한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이죠. 그래서 크고 넓고 아주 광범위한 그런 토의 개념이다라고 하면,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양에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작고 좀 좁은 그런 개념의 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황토라고 표현하죠.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높은 개념, 그 다음에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높은 개념은 산이라든가 구름 같은 것이 될 것이고요. 넓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 넓은 것은 뭡니까? 평야 내지는 광야 같은 그런, 아니면 대평원 같은 그런 개념이죠. 평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한 1, 2km 이 정도 개념은 기토 개념이고요. 대체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무토, 양토가 광야다, 평원이다 하는 정도의 넓이는 최소한 김해평야 정도, 김제평야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아니면은 저쪽 몽골평원 같은 거 있죠. 거의 우리 한반도만한 그런 땅덩어리에 거의 광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것을 무토, 즉 광야평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그냥 1km짜리, 2km짜리 이런 거는 기토, 그냥 논밭 정도, 작은 논밭, 텃밭 정도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냥 작은 과수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1km 정도의 땅은 굉장히 넓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명리학에서 양토의 개념은 그 정도는 굉장히 협소한 것이죠. 우리 조그만 산만 높아도 그냥 엄청난 큰 산이라고 하지만은, 여기서 무토라고 하는 토는 뭐예요? 최소한 히말라야 산맥이라든가 에베레스트 산 같은 그런 아주 높은 그런 산 정도를 말하는 거고요. 그냥 동네 뒤에 가서 우리가 산책하는 것은 그냥 작은 그냥 동네 동산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좀 생각의 틀을 좀 깨셔가지고 우리나라의 작은 이런 개념 생각하지 마시고, 대몽골 평원 같은 거, 시베리아 벌판 같은 거 있죠. 좀 얼어져 있다 하더라도, 내지는 저기 사막과 같은 아주 방대한 그런 정도의 토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 같은 개념이라고 해요. 텃밭.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설명을 할 때 뭘로 설명을 하냐면 전원토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논밭 같은 개념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정원 같은 개념, 아니면 과수원 같은 개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내지는 우리가 분토라고 해서 작은 화분 같은 속에 담겨져 있는 땅 있죠. 화분. 여러분들 화분집에 한두 개 정도는 다 있을 겁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흙을 말하는 것이지 뭐 화분 자체를 말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분토라고 하는 것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작은 그러한 흙을 말하는 겁니다. 대개 뭐 화분에 흙이 많이 들어가 봤자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아주 미약한 정도의 양이죠. 그게 바로 기토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토와 기토, 양토와 음토의 차이인 것이고요. 또 무토하고 기토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 즉 내지는 조토라고도 표현하죠. 마른 땅이다라고 봤을 때, 기토는 물기를 머금고 있는, 얘는 습토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토는 건토, 마른 땅이고요. 기토는 습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금이라든가, 내일 뭘 또 설명하겠지만, 경금이라든가 신금 일간들이 4월이라든가 특히 이렇게 5월 같은 때 태어났을 때는 화가 너무 왕하고
금들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토로서 경신금 입장에서 토는 인성이 되겠죠. 인성. 그래서 토로서 경신금을 생해 줄 때는 무토로서는 생이 안 되고요. 기토라든가 시지로는 진토 내지는 축토라야지만 화가 왕할 때 경신금을 생해 줄 수 있습니다. 기토, 진토, 축토는 뭐예요? 공통점이 모두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라는 것이고요. 반면에 화가 이렇게 왕한 때 무토라든가 무토, 미토, 그 다음에 술토 같은 경우는 얘는 모두 건토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금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을 갖다가 화를 더 뜨겁게 만들기 때문에 금을 더 녹여버리는 소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술토 같은 게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술토가 있었다라고 하면 오화하고 술토하고 합을 하겠죠. 옷을 하게 되면 화가 더 왕해지는 것이고요. 만약에 미토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오미 합이 되겠죠. 오미. 그래서 지지 육합이 된다라고 봤을 때 오미 합이 되게 되면 이것도 화가 되기 때문에 무토일간이 경신금 일간도 마찬가지고 무토일간도 마찬가지고 오미합 내지는 오술합이 됐을 때 사주가 더욱 건조해지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가 건토이냐 기토가 습토이냐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사주를 볼 때 이것이 건토냐 내지는 습토냐의 차이가 엄청나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공통점은 뭐냐면 무토도 마찬가지고요. 기토도 마찬가지고 같은 토이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은 말라서 건토가 돼도 용도가 없고요. 또 겨울에 얼어도 용도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토든 기토든 개수라고 하는 수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온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개수도는 무토, 기토를 갖다가 뭐 해준다? 촉촉하게 인토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는 토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물론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로 쓸 수 있고 병화 없을 때는 정화도 쓸 수가 있지만은 병화 개수를 쓰는 것이 공력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무토도 마찬가지고 기토도 마찬가지인데, 무토가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설명했듯이 양토로서 고황토, 매우 큰 산이라든가 광야와 같기 때문에 토가 많아지게 되면 많아질수록 울체된다라고 해서 무토는 일간이 왕했을 때 간목으로서 소토 내지는 소벽해 주어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가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가 진술중미월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무토가 4월이라든가 5월 같을 때 태어나서 일간이 왕했을 때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또 간목을 쓸 때는 원령에 따라서 또 간목만 쓸 수는 없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금을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가 반드시 있어 주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토일간이 태어난 원령 5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는 이제 여름이 되겠고, 이걸 좀 유식하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중하 이렇게 표현하죠. 4월은 초하, 초여름이 되겠고요. 지금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중하가 되고, 다음에 공부하게 될 미월은 이제 모하 내지는 개하라고 해서 늦여름이 되겠죠.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4, 5, 미월 모두보다 화왕절,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라고 하는 것,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 그래서 조열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여름에 기온이 막 35도 저기 40도 가까이, 대구 사시는 분들은 대구를 뭐라고 그럽니까? 데프리카라고 할 정도로 매우 뜨겁고 건조한 그런 기후죠. 그래서 대구 사시는 분들은 여름마다 이제 고생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우 뜨거운 40도까지 올라가는데 비가 한 2주 3주 정도 안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에 있는 나무라든가 산에 있는 풀들이 다 말라 죽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도 동물도 모든 만물들이 뜨거운 열기에 지쳐서 쓰러질 정도의 그러한 혹독한 혹서기를 말합니다. 하다못해 대한민국 군인들도 있잖아요. 군인들도 혹서기 훈련도 하고, 혹한기 훈련도 하죠. 혹서기는 매우 더운 때를 말하는 거고, 혹한기는 매우 추울 때를 말하는 건데, 군인들도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가면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하는 이득보다는 훈련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 병사들이 지치고 오히려 열사병이라든가 이런 것에 걸리게 되면 군인들이 오히려 사기가 떨어지고 군인의 생명이 위협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열기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혹한 즉 매우 추운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렇게 매우 더운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여름으로서 화가 가장 왕성한 그런 때이면서 조열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여름이라고 하는 것 조자 마르고요, 열자 뜨겁습니다. 마르고 건조한 그러한 건식 사우나를 연상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건식 사우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같은 경우 4, 5, 멸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5월에 태어난 어떤 일간도 뭐가 있어야 된다? 물이 없어서는 절대 좋은 길명이 될 수 없다. 길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사주를 길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물이 있으면 길명이 될 것이고요, 물이 없으면 뭐가 됩니다? 그렇죠, 흉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출산태기를 할 때 특히나 사주가 조열한데 축중에 있는 개수 하나 가지고 충분하다고 뭐 화토를 갖다가 인성 좋다고 해서 정인 막 갖다 집어넣고 목이 있으면 좋다고 해서 목 집어넣고 하면은 그 사주는 불바다가 돼서 심한 불바다가 돼서 좀 건강이 좀 안 좋고, 예를 들어서 돈을 좀 못 버는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사람이 단명하는 것만큼 아주 흉한 게 없죠. 단명이라고 하면 뭐예요? 일찍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주가 중화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중화를 잃는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그 사주가 깨졌다라고 하는 뜻이고, 사주가 깨졌다라고 하는 뜻 뭐예요? 심하면 손재, 재물 손재 보는 것은 그렇게 흉한 건 아닙니다. 물론 요즘 세상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대이긴 하지만 사람이 건강을 다치고 심하여 목숨을 잃는 경우만큼 흉하진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필요한 것이 있고 필요 없는 것은 좀 억제되는 그런 사주가 좋은 것이지, 무조건 정인이라고 좋고 정제라고 재물이라서 좋고 이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가 이렇게 5월에 태어나게 되면 화가 너무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물, 즉 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무토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인성도 왕하고 무토 자체도 왕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토가 왕하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취용해서 간목을 무토를 갖다가 소토 내지는 소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이 없는 상태에서 5월의 간목은 뭐예요? 이 목은 목생화, 좋게만 해서 목생하지, 화가 왕한 상태에서 목은 뭐예요? 목분 비회한다. 목분 나무가 타서 재가 돼서 날아간다라고 하는 뜻이죠. 무토 입장에서 관성이 용도 없이 날아가서 없어져서 용도가 없어지는 걸로 볼 수 있죠. 화왕 목분이라고도 표현하죠. 화가 왕한 목이 재가 돼서 날아간다. 화왕 목분, 이렇게 분자는 타다라고 하는 개념의 탈분자를 이렇게 쓰게 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분 비해된다, 화학 목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이 좋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쁘다는 뜻이에요. 목이 용도 없이 자기 용도를 쓰지 못하고 그냥 힘없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 화학 목분이라든가 목분 비해의 뜻은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5월의 무토는 물론 일관양에서 간목을 쓰는 것이지만 반드시 뭐가 먼저 있어준다? 물이 있어야지만 무토, 건토인 무토를 갖다가 뜨거운 무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촉촉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5월에 뜨거운 열기도 임수를 가지고 5월의 열기도 식힐 수, 원래 무토가 제가 술을 쓸 때는 개수를 쓴다고 했는데 5월의 무토는 개수로는 부족하고 임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있어야 한다. 대체적으로 생육을 위해서 쓸 때 간목, 을목, 무토, 기토가 물을 필요로 할 땐 대체적으로 개수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딱 한 가지 예외, 무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만큼은 개수보다는 임수를 쓰는 것이 더 공력이 큽니다. 왜냐하면 5월 같은 경우가 화가 가장 왕할 때이고, 그 다음에 무토 자체도 5월에 가장 왕할 때이기 때문에 개수만 가지고는
무토를 윤택하게 하고 5월에 열기를 시키는데, 개수는 작은 우로수와 같기 때문에 그러한 용도가 떨어진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반드시 5월의 무토만큼은 임수를 지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임수가 있은 연후에 간목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간목이 목분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무로서 무토를 갖다 소토할 수 있는 것이지, 임수가 만약 없었다, 이 나무는 죽은 나무, 임수가 있다, 이 나무는 살아서 무토를 갖다가 소토소백할 수 있는 나무.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큰 땅에 숲을 이룬 것으로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땅도 나무도 다 말라서 죽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림을 한번 간목인가 이렇게 보여줬을 때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목은 목분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땅이 마르고 간목이 이렇게 하는 경우 땅도 마르고 나무도 말라서 고목된다라고 하는 그림을 보여줬던 것이, 제가 간목할 때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도 물이 있다라고 하면 땅도 살고 나무도 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월의 무토는 가장 핵심은 뭐냐? 임수가 있느냐 없느냐. 물론 임수가 없을 땐 개수도 쓸 수 있지만은 5월에부터는 임수를 쓰는 것이 더 공력이 크고요. 당연히 임수가 천간에 있을 때는 금으로서 신금이라든가 유금 내지는 자수라든가 해수 등의 뿌리가 있어서 임수가 살아 있어 통건되어 있어야지만 임수의 공력이 큰 것이지, 예를 들어서 뭐 임수가 뿌리가 없다 그러면 물이 잠깐 있다 금방 말라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임수 간목을 무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쓰게 되는데, 당연히 핵심은 임수가 되는 것이고 임수의 뿌리가 튼튼하게 있는 것이 중요하다. 무토는 5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더 이상 왕할 필요는 없다. 정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의 명식과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은 일간은 무토일간, 양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의 무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사주를 볼 때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인데, 격국을 볼 때는 일단 일간하고 월지와의 관계를 살펴보죠. 일간이라고 하는 것 양토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월지는 이건 음화가 되죠. 음화가 되면서 무토 입장에서 음화는 정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무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 이거를 정인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양간이 이렇게 제왕지에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이거를 정인격 이나 다른 걸로 논하지 않고 이거는 양인격이다라고 이렇게 논합니다. 그래서 양인격이 되든가 내지는 걸록격이 되는 경우에는 일간이 신왕한사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양간 같은 경우 일간 자체가 왕하게 되면 반드시 뭘로서 무토로 간목으로서 무토를 소토 내지는 소벽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무토가 5월에 다른 것 없이 간목만 이렇게 얻게 된다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한 계절에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목은 화를 생할 뿐이지 토를 소토할 수 있는 힘이 없게 된다. 즉 나무가 고사해서 말라서 죽게 되면은 화를 생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토를 소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목을 먼저 보기보다는 재성인 수, 즉 개수, 임수가 있는데, 개수보다는 5월 같은 경우에는 무토는 임수를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연후에 간목을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무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 양인격이라고 했는데, 7살 간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양인격이 어떻게 되냐면 양인 가살격이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인 가살격이 된다라고 하면 양인이라고 하는 것과 7살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중화가 돼서 양인의 힘과 7살의 힘을 모두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권력자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수의 기운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의 부터 5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 보는 기본적인 방식인데, 오늘 같은 경우 일지에서 이렇게 술토를 봤습니다. 술토라고 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술토는 이거는 건토죠. 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쉽게 말해서 마른 땅이라든가 마른 흙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마른 땅은 화가 왕할 때 마른 땅은 오히려 화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화의 열기를 더 가중시키는 것이고요. 또 술 같은 경우에는 오를 보게 되면 원칙적으로 인오술 화국을 짓기 때문에 화가 더 왕해진다. 특히 뭐 인자는 없다 하더라도 오술 반합이 형성될 수 있죠. 더욱 화가 왕하고 토도 왕한 상태에서 술토를 봄으로 인해서 화토가 다시 왕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사주국세가 더욱 조열해진다. 조열, 마루 더 뜨거워진다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40도 라고 봤을 때 이렇게 술토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오술 합화가 되면 40도에서 50도 내지는 60도까지도 기온이 올라갈 수 가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임수 보는 것을 더 좋아할 를 것인데, 이렇게 연지에서는 축토를 봤습니다. 축토도 토죠. 토. 하지만 축토는 술토와는 달리 축토는 이거는 습도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라는 것은 그나마 나쁘진 않다 하더라도 축중에 있는 개수 하나 가지고 이 전체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갖다가 전부 다 시원하게 조우할 수 있는 힘은 매우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별도로 수를 다시 보는 것이 필요한데, 연간에 이렇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신금이 있는데 이렇게 화토가 왕하게 되면 신금은 땅에 매금이 되거나 토에 매금이 되거나 아니면 화에 의해서 이렇게 신금이 녹아버릴 수 있죠. 반드시 수가 있어서 열기를 식혀 주어야지만 신금도 살 수가 있는데, 월간 이렇게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축중 개수 하나 가지고 토를 윤토하고 5월의 열기를 갖다 식혀주고 간목의 뿌리를 배양하고 신금을 갖다 살려준다. 매우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명시의 특징은 뭐냐면 3주까지만 이렇게 봤을 때 일간과 화가 너무 왕한 중에 수의 기운이 매우 부족한 그런 사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시에서만큼이라도 뭘 봐야 된다? 수를 보는 것이 필요한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생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제일 먼저 생시에서 수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제일 먼저 임자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임자시가 되면 시지의 자수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임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임수가 뿌리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를 보았기 때문에 연간에 멀리 있다 하더라도 이 신금의 용도가 생기는 것이지, 만약에 여기서 화를 본다든가 하게 되면은 이 신금은 녹아서 없어질 지경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무토하고 술토가 위아래로 있으니까 이거를 군비쟁제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군비쟁제는 천간을 위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무오였다라고 하면 신축년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자, 얘를 좀 빼고요. 이렇게 됐다라고 봤을 때, 이렇게 천간의 무토 두 개가 뿌리 있는 임수를 이렇게 극할 때는 이런 경우는 군비쟁제 내지는 군겁쟁제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천간 지지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이건 군비쟁제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군비쟁제는 천간 을 위주로 이렇게 보는 것이지, 지지까지 합해서 이렇게 본다라고 보면, 만약에 이런 거는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오수합하고 축토까지 있으니까 이런 거는 뭐 지지에서 군비쟁제를 한다, 이렇게는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경우는 그나마 이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이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천간부터 지지술토가 시지 임수 자수를 군비쟁제한다, 이거는 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개해시 같은 경우에도 임자시와 마찬가지로 생시에서 수를 받기 때문에 이것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생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음으로 어떤 생시, 갑인시 같은 경우 오게 되면 수가 부족한 중에 이거는 5월에 인수를 모두 보기 때문에 지지로 완전한 인오술 화국을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단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주가 짜여졌다라고 하면 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운은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는데, 남자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이만큼 초년부터 55세까지 운세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자로 태어났다라고 했을 때는 갑인시를 잡으면 된다, 안 되고, 갑인시뿐만 아니라 을묘시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병진시도 된다, 안 된다. 병진시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거는 좋지 못한 그런 생시가 되는 것이, 인오술 오술 화국도 중요하지만 이건 진술상충이 되면 토가 더 왕해지게 되고, 토가 많아지게 되면 그나마 개수 중에 있는 축 중에 있는 개수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먹살고 있는 아주 좀
국세가 작은 국세가 된다 충까지 일어나게 되면 이 사주는 결코 좋은 생시라고 사주라고 볼 수 없겠고요. 정사무호 기미시 모두 피해야 될 생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경신시 같은 경우를 봤다라고 하면 이것은 조금 봐줄 만은 합니다. 왜냐하면 경신 식신이 있고 신중에 있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축중에 있는 개수 하나만 가지고는 좀 부족했을 때 신중에 있는 임수를 보는 것은 나쁘지 않죠. 근데 신유시 같은 경우는 좀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유시 같은 경우에 순수한 금이지 술을 머금고 있는 그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임술시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비록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도 뭐 비단 뭐예요? 화토가 너무 왕해서 임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모양만 있는 것이지 임수가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국세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임자시, 개해시 내지는 경신시 정도 이렇게 살펴봐야 되고요. 나머지 생시들은 그렇게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생시는 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연월일시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이거는 화토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생시만 가지고 이 사주를 중화시키기는 좀 어렵고, 만약에 어떤 생시든 주어졌을 때는 운세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금수운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조금 초년운이 초년, 장년, 중년운까지도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썩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임자시, 경신시, 계시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